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아기 영재들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유아기에도 우수한 아이들이 발견됩니다. 정말 유아기에 우수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하는 것에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유아기 영재들에게 세 가지 기초를 탄탄하게 길러주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능력 있고 뛰어나 보이죠. 그런 아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어릴 때부터 잘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탄탄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아기에 아이들한테 뭘 그렇게 많은 걸 해주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어릴 때는 물론 책을 통해서 아니면 무슨 학습적인 거 이런 거보다는 경험과 생활 속에서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면 뭐가 좋아지느냐? 생각의 힘이 커져요. 생각의 힘. 생각하는 힘이 커지고, 생각하는 힘은 결국에는 뭐냐? 바로 능력의 개발이 되는 것이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능력인데요, 이런 능력을 고르게 키워낼 수가 있는 것이고, 고른 성장이 바로 나중에 굉장히 깊은 수준의 높은 수준, 깊은 수준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세 가지 정도에 걸쳐서 유아기 영재들에게 아주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세 가지, 유아를 키우는, 또 유아들 중에서 우수한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은 꼭 잘 들어보시고 이런 거를 집에서 꼭 좀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는요, 사물의 모양의 같음과 다름을 자꾸 강조해 주셔야 돼요. 사물의 모양이 같은 거와 다른 거. 자, 사과와 배가 있잖아요. 사과와 배가 뭐가 다르지? 사과와 배가 뭐가 같지? 같음과 다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와 강아지가 뭐가 같지? 뭐가 다르지? 조금 더 나아가서는요, 자, 오리와 거위가 어떻게 다르지? 어떻게 같지? 자, 비슷비슷해요. 오리하고 거위 뭐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오리와 거위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에 관한 거를 늘 엄마가 자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흔히 우리가 비슷비슷한 것이 세상에는 많아요. 여러분들, 뭐 그릇 종류도 다양한 게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죠. 그 다음에 뭐 모든 게 다 그래요. 자동차도요, 보면요, 뭐 기아에서 나온 자동차고 있고요, 현대차에서 나온 자동차고 있고요, 뭐 수입 자동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차들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 이런 얘기를 늘상 많이 해줘야 돼요. 자,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지? 또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어떤 게 같고 어떻게 다르지? 비슷하죠. 한중일은 우리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아이들이 자꾸 같음과 다름을 자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아이가 분류하는 그런 능력이 커져요. 분류하는 능력. 여러분들, 새라고 하는 것 속에도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새라는 것은 사실은 추상적인 그런 이름이죠. 새를 본 게 아니죠. 우리가 뭐를 봤다 그러면 새를 본 게 아니라, 우리는 새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사례를 본 거죠. 제비를 보았다, 참새를 보았다, 비둘기를 보았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총칭해서 새라고 부르죠. 새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분류예요, 분류. 이 분류는 발전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개념이라는 것이 돼요. 우리가 새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갖는다는 것은 바로 분류. 그 분류 속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새라는 개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뭐 지금 좀 설명드렸잖아요. 참새, 제비, 비둘기, 뭐 까마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박쥐는 새라는 분류 속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박쥐 날아다녀요. 그렇지만은 사실 새로 분류되지는 않죠. 그래서 박쥐와 새는 어떻게 다르다, 어떻게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명확하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를 부모님이 자꾸
우수한 그런 유아지만은 엄마가 자꾸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강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개념 형성, 개념이 잘 형성이 돼야 그 다음에 생각이 바로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념이 없이, 개념은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개념은 생각의 빌딩 블록이라고 해요. 빌딩 블록이란 벽돌이죠, 벽돌. 빌딩을 짓는데 그 블록이죠, 블록. 그러니까 벽돌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정말 탄탄하게 길러줘야 될 두 번째 기초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확실한 언어의 의미를 갖게 해야 돼요. 확실한 언어의 의미. 도대체 언어를 통해서 의미, 그냥 건성으로 언어를 그냥 알면 안 돼요. 여러분들 책을 읽어도 책을 읽는 그런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책의 그 글자만 읽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책의 글자를 읽으면서 의미까지 파악하는 그런 단계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글자만 읽는 게 중요할까요? 의미까지 파악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어떤 문장을 읽거나 어떤 문단을 읽으면은 그게 뭐를 말하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또 그냥 동화책을 읽어도 동화책의 스토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스토리는요, 앞과 뒤가 있잖아요. 앞과 뒤. 그 다음에 앞에서 이런 일이 전개되면서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인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 흘러가듯이 전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전개를 알아내야 돼요. 아이들이 글을 읽는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읽었니? 다 읽었니? 그러면 끝이야. 엄마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럼 두 가지를 잘못하는 거예요. 아이는 늘 글자만 읽어요. 의미는 모르고 글자만 읽어.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언어의 의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언어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의미가 다른 것이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글자인데도 의미가 다른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밤이라는 게 있고 밤이라는 게 있죠. 밤, 다르죠? 하나는 과일이고 하나는 깜깜한 밤을 말하는 거죠. 낮과 밤 반대말이죠. 그렇지만 과일의 밤이라는 것도 있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언어는요, 한문이 들어와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자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린 유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책은 그냥 읽어요. 잘 읽어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만 5세 정도 된 아이들 보면은 글자를 꽤 잘 읽어요.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확실한 언어의 의미를 갖게 해야 돼요. 이 확실한 언어의 의미는 바로 뭐로 발전하냐면은 사고의 내용으로 발전해요. 사고의 내용.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해내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사고의 내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의미를 잘 갖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수의 개념과 관계에 관한 거예요. 수의 개념. 반드시 언어와 수는 같이 가야 되고요. 어릴 때부터 수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언어도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수도 상징이에요. 사실 언어를 우리가 말할 때는 예를 들면 동물을 보고도 이름이 다 붙어 있는 걸 언어다 그러잖아요. 이름이에요, 이름. 수도 마찬가지예요, 수. 우리가 1, 2, 3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는 사실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관계가 있어요, 관계. 그래서 2, 4, 6 다음에 뭐가 오지? 이런 것들입니다.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관계. 2와 4와 6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올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관계를 찾아내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시 추론과 관련이 있어요. 추론. 여러분들 지능검사를 해보면 추론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 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추론. 이런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내려고 그러면은 이런 수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돼요. 그냥 단순히 더하기 빼기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수라고 하는 것은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수색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쭉 하고요. 그 다음에 10 넘어가면 11, 12, 그 다음에 100 넘어가면 100, 1, 100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수세기가 있죠. 순서가 있는 거죠. 순서가. 근데 순서는 반드시 1부터 쭉 진행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도 갈 수 있어요. 19, 8, 7 이런 식으로 거꾸로도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는요, 2개씩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개씩 건너뛸 수도 있어요. 1, 3, 6 이런 식으로 3개,
그 다음에 더 1, 5, 10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수는요, 얼마든지 관계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런 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의 방법을 알아낼 수 있어요. 생각의 방법. 즉 다시 말해서 이 수를 통해서 추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추론 능력. 이 추론 능력이 잘 형성돼야 바로 아이가 생각하는 방법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고의 방법이 정말 중요하죠. 이걸 사고의 방법을 우리는 조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제가 유아기 영재들에게 세 가지 기초를 탄탄하게 길러주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사물의 모양의 같음과 다름을 강조해 주자. 잘 가르쳐 주자. 두 번째는 확실한 언어의 의미를 갖게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의 개념과 관계를 알게 하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유아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기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에게 잘 지도해 주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해서 정말 아주 생각을 깊이 하는, 그리고 생각을 남들과 다르게 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